코로나19 여파로 멈춰섰던 축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폭우와 같은 극한 기후와 많은 인파의 안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축제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해마다 7, 8월 여름이면 전국에 다채로운 축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축제를 연구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축제 현장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가 모여 축제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남일 한국축제포럼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한국축제포럼 이름이 좀 생소한 것 같은데요. 좀 네.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는 2013년도에 축제연구포럼이라는 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축제를 좋아하고 관계에 되시는 분들 몇 분이서 이제 한번 재미난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시작을 했고,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을 신청을 해서 이제 한국축제포럼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그렇게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축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는 저희가 뭐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코로나 한 3년 정도를 맞닥뜨리면서 뭐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90% 정도는 다 무너졌다고 봐도 네네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힘든 그 한 3년을 지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거의 그 젊은 층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애정을 가지고 지켜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뭐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없어진 게 축제거든요. 일단 저희가 많이 모이게 되니까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그 자생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네, 지난 6월 한국축제포럼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었었던 만큼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처음 인터뷰 우리 10주년 행사할 때 첫 마디가 그냥 감개무량하다. 제가 이제 그 회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가 멤버십이 46명 정도였는데 오늘 날짜로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 확장도 해왔고, 또 10년이라는 게 어떤 상징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대외적으로 행사를 좀 크게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또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념 행사를 좀 크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이나 폭우 등 이 기후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뭐 축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하늘이 점지해 준다고 해야 될 정도로 기후에 민감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새만금 잼버리를 보시면 뭐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은 차치하고 일단 폭염, 또 폭우, 네. 또 뭐 홍수 뭐 이런 것들. 올 초에 그 벚꽃 축제 혹시 관심 있으면 아실 텐데 저희 축제 기간 안에 벚꽃이 안 폈어요. 이전에 다 져버렸죠. 네. 그리고 뭐 또 저기 동해안 쪽에 오징어 축제 할 때는 오징어가 없고, 복숭아 축제 할 때는 또 복숭아가 없고, 정말 이런 그 기온이나 기후 변화에 정말 민감하고, 그래서 정말 축제 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보시기에는 즐겁고 좋은 것 같지만 그 내막에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죠. 네. 저희는 주로 이제 뭐 결과만 놓고 보니까 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뭐 날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정말 참 힘들겠어요. 잼버리라든가 저희가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게 어떻게 보면 축제인데,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 이 안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그 행사를 준비할 때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어떤 좋은 행사도 뭐 예를 들어 인사사고가 한번 난다든지 그러려면은 그 축제는 아무리 유명한 축제라도 아웃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은 왜 여러 그 우리 사회에서
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꼭 축제가 가장 먼저 매를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그 모객이라는 단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는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선제적으로 뭐 예방한다는 의미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축제 뭐 총감독이든 뭐 대행사든 기획사든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뉴얼에도 있고, 그래서 뭐 충분히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부 관계기관에서 볼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모든 거에 앞서서 다 축제가 수도비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코로나 때 너무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의 축제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축제라고 하면 그냥 뭐 여행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뭐 음식 사 먹고 뭐 구경하고 단순한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네. 그래서 축제의 의미는 그런 거보다는 어떤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 도움 뭐 이런 뭐 다양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첫 번째 내세우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죠. 뭐 그것을 배제하고 뭐 다른 걸 우선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해당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재미를 느껴야 된다.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인근에서 이렇게 야, 저기 재밌다고 한다면 가보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뭐 축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다들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되는 것들이 별로 없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축제를 보러 온다. 아직 저는 그 내용은 참 좋은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제를 보러 직접 오는 경우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조금 두 번째 문제가 아닌가. 먼저 제대로 된 축제, 또 재미난 축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축제, 그것을 먼저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근에서 넘나들면서 오지 않을까. 하나 예를 들면요, 제가 그 세종축제 그 추진위원장을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때 제가 시장님 앞에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자, 우리 축제를 좀 키우자. 또 많은 지역민들이 오게 하자. 주변에 많이 오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번 축제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그 당시 지금 현재 세종시 인구가 한 39만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때 맡았을 때가 23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축제는 모든 인접 도로를 다 막아버리겠다. 다른 지역에서 못 넘어오게 하겠다. 세종 시민 23만 명만 즐기자. 그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못 오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꼭 못 오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세종 시민 23만 명이 즐기는 축제를 만들면 인근에 뭐 대전, 뭐 부여, 공주, 천안, 청주 다 궁금해서 오지 않을까. 그런 맥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는 두 번째 문제다. 첫 번째는 재미난 축제, 누군가가 오고 싶어하는 축제, 그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축제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손익분기점은 소위 말해서 좀 넘겨야 되는 건데, 네네. 그렇게 지역에 좀 한정이 되면 뭐 그런 점에서는 좀 괜찮을까요? 뭐 그 예산으로 따지면 아마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작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항상 그 지자체에서 예산을 이제 투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축제라는 게 단순히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축제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조금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콘텐츠 개발은 뭐 우리 축제 종사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 축제가 너무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고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공부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제 한국축제 포럼에서 끊임없이 저희가 매월 학술 세미나를 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횟수로는 지금 105차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저희 멤버들이 뭐 축제 총감독들도 있고요. 또 무대 종사자들도 있고 또 플레이어들도 있고 또 학계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어림잡아서 뭐 한 해 축제가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올해 그 문화체육관광부에 축제를 하겠다고 한 숫자가 1,123개입니다. 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980개 정도가 있었고요. 네. 많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 인근 일본 같은 경우는 10,000개가 넘습니다. 와. 예, 그래서 뭐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그게 제대로 안 열릴 수도 있고요. 예. 그 제가 왜 이제 숫자를 말씀드렸냐면 뭐 이렇게 축제가 또 많지만 축제가 이렇게 뭐 한 번 하고 이렇게 뭐 없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축제가 그 해마다 이렇게 좀 방문하고 조금 더 이제 더 개선이 되고 좋은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좀 지속성, 영속성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영수증 문제는 뭐 저희가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장이 바뀌면 있던 축제가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아마 그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축제 중에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적 부분이나 어떻게 되었든 우리 지금 축제 자체가 예산을 지자체나 다른 데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저희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제가 항상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드리는 말씀이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되겠다.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떠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축제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이제 뭐 다양한 축제가 우리 국내에 우리 또 그 해당 지역을 알리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좀 강한데, 근데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뭐 보령 최근에 뭐 잼버리 대원들도 뭐 보령 머드 축제 이런 데 굉장히 반해서 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겨울 되면은 화천의 산천어 축제 네. 뭐 이런 거 보면 뭐 이제는 이게 지역 축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축제예요. 뭐 네.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지역 축제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노력과 어떤 뭐 보완점이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죠. 예, 해외에서 우리 축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또 보령 축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모범적인 사례도 될 수 있고요. 그 내용은 결국은 그 축제들이 뭐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우리 자국민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축제가 좀 효율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항상 넉넉하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받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그 지자체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에 플러스해서 어떤 지자체장들이 굉장히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는 뭐 이 방송이니까 더 많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한국 축제 포럼의 2대, 3대에 이어서 지금 4대째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네. 회장직 있으시면서 꼭 이루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뭐 조금 막연하지만 역사에 남는 축제를 하나 저희 한국 축제 포럼에서 기획하고 만들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조그맣게 우리 그 한국 축제 포럼의 모임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저희가 10주년 할 때 그 슬로건이 뭐였는가 하면
대한민국 축제의 미래는 한국축제포럼의 미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축사해 주신 그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온 10년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10년은 대한민국 축제의 미래가 아니라 세계 축제의 미래가 되는 한국축제포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앞으로 10년 후는 조금 더 글로벌한 한국축제포럼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네, 꼭 그렇게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의미와 목표가 분명하고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내실 있는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축제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축제포럼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